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155mm 램제트 포탄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의 전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무기체계에 맞는 다양한 전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과거의 무기체계들은 도태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형태와 기능만 계속 발전시켜 현재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 더 새롭게 발전시켜가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포입니다. 대포는 12세기 초반에 대나무 대포가 등장하였고 금속을 기반으로 최초로 개발된 형태의 대포는 항아리에 화약을 채우고 그 위에 돌을 덮은 후 날려보내는 식의 박격포였으며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대포의 포신을 깎아 포글을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어떤 대포든지 안정성과 성질이 똑같게 되었고 또한 포신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도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며 따라서 대포의 무게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포관과 포신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폭발가스의 유출이 줄어들어 포탄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후 금속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우수한 포가 출현하면서 포장식 대포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대구공 야포의 양산이 가능해졌으며 포병 교리의 발전으로 현재와 같은 곡사포 중심의 포병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현재는 자주포의 등장과 장구경장 포신의 채택으로 빠른 진지간 이동이 가능하며 장거리 섭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방 선진국들은 이 포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거리를 더욱 연장시키기 위해 새로운 포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용 155mm 포탄의 사거리 연장을 위해 포신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포탄에 고체 로켓 모터를 장착해 1에서 3초 정도 추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한 차원 더 발전된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램제트 엔진 포탄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포탄에 고체 로켓 모터를 달면 그 추진제의 절반 이상이 연소형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인데 램제트는 빠른 속도로 나아가며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해 산화제로 사용하므로 램제트 엔진이 고체 모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였습니다. 단 램제트 엔진은 공기를 산화제로 쓰기 위해서 최소 마하 1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야 하는데 곡사포는 발사 초기 단계부터 마하 2에서 3급의 속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론상 램제트 엔진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후 국방 선진국들은 램제트 포탄 연구를 개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선행연구 예산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탄약과 포탄 제조로 유명한 풍산과 공동으로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동안 팔라딘 자주포 이후 포병 전력에 이렇다 할 투자,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제공권과 미사일을 동원해 원거리 제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포의 쓰임새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오히려 앞장서서 신형 자주포와 초장거리 포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도 결국 포병 전력이 현대 전장에서 아직은 중요한 전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막강한 첨단 무기 체계가 물론 강력하지만 포병은 전쟁의 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구식 전투 체계가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포와 미사일 같은 장거리 투사 무기야말로 화약이 발명된 이후 가장 많은 적을 살상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들이 들어가는 탄약 역시 기술 발전에 힘입어 끊없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육군은 레이시온사,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와 함께 램제트 엔진을 갖춘 신형 155mm 장거리 포탄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포탄의 사거리는 100km 이상이 목표입니다. 지난 5월 11일 레이시온의 발표에 따르면 미 육군으로부터 790만 달러를 받아 램제트 포탄의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포탄의 이름은 XM1155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는 포탄에 들어가는 램제트 엔진의 개발을 담당하며 레이시온사는 포탄의 개발 및 시스템 통합을 담당합니다. XM1155 포탄은 육상과 해상의 이동 및 고정식 고가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기존 및 향후 125mm 포들과 호환됩니다. 나아가 XM1155는 이동 표적도 타격해야 하므로 다중 모드 유도 체계가 필요합니다.
GPS, INS 방식으로 표적 근처까지 간 후 레이더 시커 또는 IR 시커로 종말 유도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레이저 유도 방식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을 쓰면 야간, 악기상, 적의 유도체계 교란 등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XM1155 탄약의 사거리는 약 100km에 이르므로 155mm 포로부터 반경 100km인 약 31,000km 면적이 잠재적인 살상 범위가 됩니다. 즉 램제트 포탄의 개발은 포의 운용 유연성을 크게 늘려줄 것입니다. 램제트 포탄의 개발을 정리하자면 포는 항공기에 비해 대응 속도가 빠르며 악기상에 견디는 능력과 가성비도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램제트 엔진 탑재 XM1155탄은 이러한 포의 강점을 극대화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XM1155 포탄은 미군이 개발 중인 초장거리 155mm 포인 ERCA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RCA는 기존 M109 계열 자주포 및 M777 견인포를 개량한 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M109 계열 자주포의 ERCA 개량 버전에는 XM1299라는 제식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포병 탄약의 첨단화가 미국만의 행보는 아닙니다. 러시아, 영국 등 주요 군사 강대국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대표 방산기업인 BAE사는 레일건용으로 개발했던 초고속 탄약을 재래식 화포용으로 개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 해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군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이 램제트 추진 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초기 테스트도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테스트로 개발된 포탄의 경우 K9 자주포에서 발사하면 약 80km를 날아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술의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목표로 하는 100km 이상의 사거리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종말 유도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확인되며 이렇게 된다면 공산 오차가 매우 줄어들어 마치 순항 미사일과 같이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K135 신형탄을 사용했을 경우 50km의 사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사거리 100km의 램제트 포탄을 도입한다면 K9 자주포는 좀 더 안전한 후방에서 북한의 포 갱도 등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램제트 포탄 개발에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램제트 추진 기간으로 인해 포탄 자체의 공간이 줄고 이로 인해 폭약 양도 줄어 결국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풍산을 비롯한 세계 여러 포탄 제조사들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램제트 포탄의 설계를 잘 마무리하여 포방부라는 명성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